대외 활동 중에 공모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 공모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기업체들이 하는 거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나 사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특히 방학 때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호흡이 기니까. 그리고 이제 전공이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 사실 뭐 요즘에는 공모전과 관련된 거를 그런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사이트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기획안을 올려서 외국에 보내주는 그런 식의 공모전도 좀 많아서 네. 학생들의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도 하는 거예요? 공모전을 준비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낸 아이디어랑 비슷한 게 실제 결과물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사실 그 기업 대 기업의 어떤 네. 전문가의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활용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제가 만약에 그 공모전 참가자였다면 본인은 알잖아요. 아, 이거 내가 이 기업에 제출했던 건데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네? 느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. 기분 나쁘겠죠. 특히나 이게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게 워낙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응모를 할 때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많이 되어 있는지도 사실 제가 공모전을 준비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뭘 할 때 이 저작권이 어떻게 된다는 게 잘 안 나와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 편집 간사 일을 하고 있는 김혜정이고요. 그리고 여기 김미연 스크립터가 신문 만드는 일 했을 때 함께 했던 사이고요. 규동님, 네, 맞아요. 규동님, 조윤범. 범동, 정민 씨. 예. 그래서 저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? 약간 이런 주제로 저희 얘기를 나눴는데 대외 활동에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. 대외 활동. 사실 스펙 하면은 뭐 학점 관리도 있고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정량적으로 점수화가 되니까 정량 지표, 네. 네. 누구에게나 보여주기 쉬운데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거는 정성 지표. 네, 정성 지표라서 예. 그 자기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자기가 말을 해줘야 되고 또 천천히 쌓아가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세상이 예사롭지 않은 곳이구나. 만만치 않구나. 만만치 않구나. 그걸 느끼고 어. 공모전이나 이런 공모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포터즈 뭐 이런 거 계속 했어요. 공모전하고 서포터즈 해보셨네요? 네네. 동아리 선배들 같은 저는 창업 동아리를 하고 아, 있어서 근데 좀 다르네. 창업 동아리 또 했네. 네, 창업 동아리에서는 또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자주 나가기 그쵸, 때문에 그쵸.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너도 같이 할래?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본인이 사실 학교의 언론사라는 어떤 학생 기자라는 그 활동을 하시다가 네. 갑작스럽게 스펙 시장에 뛰어드시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뭔가요? 한 명 누구 붙잡고 물어봐도 나 이 공모전 해봤어 아니면 뭐 이런 서포터즈 해봤어 하나는 나오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돼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직접적인 현장에 들어가 보고 싶다. 공모전 하나 내려면은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데부터 이렇게 쭉 PPT까지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거의 뭐 길면 한 달도 이제 매일 만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보상이 좀 덜 한 게 아닌가. 국토부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나갔었을 때 얘긴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상을 주시는 분의 이름은 커요. 뭐 장관상이라든지 뭐 시장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상은 큰데 단편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써서 이제 공모전에 제출하려고 이제 공모전을 찾아봤는데 근데 밑에 이거의 모든 저작권은 우리 주최 측이 갖는다. 주최 측이 갖는다 해서 잠깐만 이거는 뭐지? 눈에 딱 보였나 보네요. 그죠? 글자 폰트가 한 3 정도 아니었을까요? 그 안내가? 그 뭐 거의 동의 안 하면 안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. 아,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만난 사람이 얘기를 해줬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친구는 약간 과의 특수성 때문에 공모전이 되게 절실한 친구였어요. 우연찮게 듣게 된 게 그 대상을 받은 학생이 직접 그런 본인의 창작물을 내서 대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같은 학교 대학원생이
거의 오로지 다 100% 만든 거를 사회부 냈다고 기사 아니에요? 그 정도면은 거의 비리급이죠. 그러면 그런 박사급이나 전문가 하면 끼워서 해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구조네요. 지금 현재 공모전의 구조가. 사실 저거를 그 주최 측에서는 모르죠. 누가 했는지도 관심 없고 솔직히 그냥 결과물만 진짜 보니까. 그다음 같은 참가자도 누가 뭘 했는지 모르죠. 지나면은 미화가 많이 되잖아요. 추억으로. 기업들도 이제 이게 나중에 스펙이 되겠지라고 그냥 어림잡아서 이렇게 상을 주거나 이런 활동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활동인데 기본적인 그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고 그때는 눈치를 못 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 공모전 관련해서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. 네. 통일부에서 공모전을 냈는데 통일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냈어요. 근데 상금은 20만 원이고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, 사용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. 상금도 적은 데다가 네. 뭐 지원 조건도 까다롭고 심지어 내가 낸 아이디어를 주최 측에 귀속시킨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된다. 응시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할까봐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좀 강하게 하는 느낌이네요. 그러니까 그렇네요. 뭐 상금이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통일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걸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엄청나게 들이잖아요. 그쵸. 그거에 대해서 이 몇십만 원, 몇백만 원으로 보상이 될까? 그리고 그 통일부가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사용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느껴도 될까? 이런 마음도 좀 드는데요. 사실 통일부 정도면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그렇죠. 보면 그 정부 부처에서 그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 그 돈을 쓰는 거 치고는 상금이 1등이 20만 원이라 그러면 좀 너무 좀 짜다, 짠 것 그렇네요. 같고 그러면 사실 이제 학생들의 또 수요가 있으니까 몰리겠지만 그 부분은 좀 조금 과한 것 같긴 합니다. 20만 원이면. 네. 이런 아이디어를 네. 기업이나 기관에 귀속시킨다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썼을 때 이의 제기를 한다면 원 제작자의 저작권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관의 것으로 봐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. 공모전에서 출품되는 출품작 역시도 그걸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기속되고요. 공모전 주체에게 저작권이 기속된다는 취지로 그 공모 요강을 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거든요.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시정 조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.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에 해당해서 응모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본 사안이에요. 또 한편으로는요. 제가 만약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알고도 서명을 하고 아이디어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타이틀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쵸. 도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서로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.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처럼. 맞아요.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신들이 착취를 당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그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고 기업들은 이게 자기들이 착취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를 사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. 열정페이라는 이런 말들 알면서도 그거를 좀 쉽게 쓰고 서명해서 하라 하고 걔들 낸 거 한번 쓰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서로의 욕망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쵸, 있을 그쵸. 거고. 그 안에서 악용의 사회도 나올 네. 수 있는 거고